예전에 스테이크 영상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제가 보니까 내용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한번 제대로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와 네? 야, 내 건 내가 저격한다. 이 새끼 뭐야?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스테이크 영상을 보면서 원래 원본이 70 몇 분이었어요. 편집을 거치면서 70분짜리를 40분으로 만들고 40분을 30분으로 30분을 25분으로 만들면서 뭉텅뭉텅 잘려나간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사라진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맞춰드리고 제가 봤을 때도 말을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승우 아빠를 저격하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작 부분 때문에 욕을 드립다 먹었습니다. 영상 보러 왔는데 말을 이렇게 재수없게 하냐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고기 육즙에 대해 가지고 제가 너무 한이 맺힌 게 많아 가지고요. 좀 화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돼 가지고 좀 아이씨 망했나? 그냥 이거나 만들고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꼬아 가지고 죄송해요. 사실 이 부분이 댓글이 많았던 게 뭐냐면 너는 요리사도 아닌데 뭐 이런 거를 저격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나는 요리사였다는 거. 자, 그 전까지는 제가 5분짜리 영상만 만들었다가 이때 처음 24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겁하게 이제 복선을 깔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글씨가 형편없다는 악플이 되게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써요. 뻥이다. 쓰레기다. 이 뻥이다 쓰레기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환생을 하신 분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어그로의 끝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기 쌍욕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든 램지는 환생을 했냐, 뭐 제이미 올리버는 환생을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고든 램지랑 제이미 올리버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옛날 배운 얘기 하지 말아라. 꼰대 아저씨들아.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지금 해롤드 맥기 이분도 화학자예요. 화학자. 자, 저 화학자라는 부분이 조금 잘못됐어요. 화학자가 아니더라고요. 미안해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금 더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MIT 나오셨고. 네, 이분도 요리를 안 했어요. MIT 나온 건 맞는데 그 요리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당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테이크를 센 불에 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맛입니다. 맛. 마이야르 반응이란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설이 시작된 거죠. 마이야르. 자, 이 마이야르라는 것 때문에 맛있어요. 그럼 마이야르는 뭐냐? 제가 또 개욕 먹은 게 있는데요. 저 삑삑 소리를 그대로 방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에 거슬리다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 지금 10,000개 중에 한 100개가 이제 삑삑 소리 관련이었는데 싸구려 화이트보드를 써가지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다음부터는 그래서 삑삑 소리를 다 없앴습니다. 이 영상 이후부터는 삑삑 소리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 영상 처음에 보시고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갈색이 되면서 갈색이 색깔이 왜 이래?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이게 너무 루즈하다. 그냥 다 쓴 걸 가지고 얘기하지 왜 직접 쓰면서 하냐. 영상 길이를 늘리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좋지 않고 후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의 한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를 접기 전에 최후의 한 방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됐네요. 단백질이 품고 있는 게 뭐죠? 글리코겐이라고 들어보셨죠? 글리코겐에 당이 있다. 저 부분이 단백질이 글리코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뭔 개소리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근육 내에 이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이제 당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당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같이 단백질과 함께 마이야르가 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마이야르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온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의 내용에도 그리고 영상의 어떤 제목에도 스테이크를 만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거나 무조건 이 방법을 해야 된 거다. 내가 가장 옳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팬으로 스테이크를 굽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베스트다. 딴 놈들은 다 학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약간 흑백 논리로 이게 베스트면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는 다 그럼 쓰레기라는 거냐라는 접근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가
제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시 만약에 받아들이셨다면은 제가 너무 이제 직설적인 화법을 썼거나 그런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오해를 불러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이야르 반응은 177도가 넘어야지 시작을 해요. 저것도 약간 잘못됐는데 사실 마이야르 반응은 이 영상 다음에 만든 영상에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놨죠. 실온에서도 일어나고 4도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마이야르 반응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되는 것 뿐이고요. 저것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야르 현상 중에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장의 발효, 뭐 간장이 발효를 한다던가 된장이 발효를 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177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제가 잘못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그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빨라지는데 170도, 180도 사이에서 계속 극대화가 되고 그거보다 더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마이야르 반응보다 캐러멜라이제이션 반응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분이 먼저 다 캐러멜라이징화가 되어서 당이 부족해서 마이야르에 쓸 당이 없어져서 마이야르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 튀김을 180도에 튀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튀김에 대한 얘기가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저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튀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튀김옷에 있는 밀가루 안에도 단백질이 있고 당이 있습니다. 그 밀가루가 기름기에 튀겨지면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얘기를 괜히 넣어가지고 이 스테이크 얘기를 하면서 튀김 얘기를 괜히 넣어가지고 약간 보시는데 포인트가 비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편집해서 잘라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 훨씬 더 맛을 좋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맛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맛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지방이 녹은 맛과 녹지 않은 맛을 각각 좋아하는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런 기름이 많은 고기는 더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난 무슨 소리냐, 내 취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취향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익히시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은 뭐 자, 저렇게 마치 맛이 없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저의 뭔가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조금 해명하고 싶고요. 소금을 뿌린 다음에 최소한 40 자, 이 소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냐면요. 이 소금을 뿌리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 위를 덮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댓글이 10,000개 중에 5,000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했고요. 일단 냉장고 안에 넣으실 때는요.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이제 고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조금 더 영상을 보고 마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상태가 좋으니까 굳이 후추를 뿌려야 될 이유가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후추에 대한 얘기도 괜히 꺼내가지고 그럼 고기가 상태가 좋으면 무조건 후추를 안 뿌려도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추는 뭐냐? 후추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라는 거는 결국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상태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후추를 좋아하시면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추를 넣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후추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언제든 넣으셔도 되고 후추를 싫어하시면 고기의 상태가 좋던 어쨌든 간에 안 넣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삼투 현상은 이 전체에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화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한테 참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만 이제 삼투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기 안에서 빠져나온 육즙이 소금과 결합을 해서 소금이 그 육즙에 녹아 들어가면서 소금의 이온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얘가 고체에서 녹아서 액체가 되면서 이온 형태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 삼투합이 아니고요. 이온의 확산 과정이라고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신 댓글러 분께 정말 감사함을 전해드렸고요. 이온의 확산 과정
과정은 겉에 부분과 안쪽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무한정 확산해가지고 중앙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온화된 소금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소금 알갱이가 안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바깥에 나와서 소금을 이온화시키고 이온화된 이온들이 고기의 안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체 다 소금을 먹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45분. 자, 근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고르게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45분이지만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이온 확산을 원하신다면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놔둬도 되는데요. 냉장고에서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냉장고 안에 들어간 녀석들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고기의 전체적인 수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골라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4시간 정도 두는데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45분을 한 것과 24시간 한 거를 드셔봤었을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고기가 어느 정도 두껍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2cm 미만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금을 먼저 쳐서 먹는 경우보다는 소금을 나중에 찍어 먹는 그런 로스 문화에 더 가깝다는 거를 인지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모든 고기들은 생고기를 구운 다음에 그것들을 참기름에 찍어 먹잖아요.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고기를 굽기 전에 필연적으로 소금칠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45분을 냉장고에서 주잖아요. 그럼 이 수분이 냉장되면서 건조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냉장고 안의 수분 상태는 15%에서 20% 사이인데 요거는 사막보다 낮은 이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건조가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소금의 이온 확산이 끝나고 나중에 나온 육즙이 버터면에서 드라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30초. 자, 이제 뒤집는 부분인데요. 자, 1분도 60초도 해봤다. 15초도 해봤다. 60초로 하니까 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그 한 번만 뒤집어라랑 가장 상충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30초 자체를 이 푸드랩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푸드랩 말고도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30초가 그나마 괜찮게 나왔다라는 내용도 많아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쓴 건데 불의 상태나 팬의 조건이나 고기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므로 30초가 모든 것의 정답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실온에 꺼내놔야 고기의 내부 온도가 자, 올라가. 이 얘기를 하는 말이 누구예요? 이게 고든 램지였습니다. 오래 둔 고기는 안의 온도가 3도에서 5도 사이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이거 실험도 해봤는데 고기의 내부 온도란 게 여러분 고기의 겉의 온도는 당연히 꺼내두면은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고기가 2.5cm, 3cm 되면 한 이 정도 되는 두께인데 여기에 가장 정중앙 온도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외로 30분을 내놔도 4도까지 완전히 냉장이 된 고기는요 이거를 밖에다가 꺼놔도 중심부 온도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겉에 부분 한 1cm 정도까지는 변화를 합니다. 근데 심부 온도는 거의 4도에서 많이 올라가 봐야 한 8도, 1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를 실험을 안 해보시고 그냥 야 무슨 고기를 30분, 1시간을 꺼내놨는데 온도가 안 오르냐 미지근해지던데 여러분이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건 고기 표면입니다. 실제로 완전 정중앙에다가 온도계를 꼽아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이 남겨주셨냐면 이제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업장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주방에서도 일해봤지만 주방 온도는 많이 올라가면 45도, 55도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불 앞에서 일하시는 스테이크 섹션 이런 분들은 거기다가 고기를 두시면 당연히 훅훅 올라가겠죠. 하지만 제가 요거를 만든 거는 이제 집에서 하는 기준입니다. 집에서 하는 기준. 그래서 일반적인 실온의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곳의 온도 기준인 20도, 23도를 했지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레스토랑에 굉장히 어려운 뜨거운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일했을 때 고기 꺼내놓으면은 15분 만에 막 미지근해지고 이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집 기준입니다. 집 기준. 당연히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40도 넘는 데서 일하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디스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럼 2시간을 미리 꺼내놔야 6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2시간을 먼저 꺼내놓으면 안에 심부 온도가 1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30초나 1분만 더 구워줘도 심부 온도는 충분히 올라가는데 굳이 그거를 위해서 2시간을 꺼내놓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뭔가 꺼내놓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이 됐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실온에 꺼내둬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꺼내놓는 사람은 다 멍청하다라는 뜻으로 약간 조금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바깥에다가 꺼내두면 고기 표면에 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요. 자, 요거는 일단 뇌절을 했어요. 이 바깥에다 꺼내놨다고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진 않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두면은 더 빨리 날아가요. 이거는 제가 하면서 뇌절을 해가지고 실수한 부분입니다. 죄송해요. 잘못된 이런 부분이 껴 있었습니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 능력이 부족했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꺼내놓는 게 고기 중간을 잘 익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고기를 구울 때는 또는 일반적으로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기름 온도가 너무나도 높은 상태에 구우시게 되면은 그 열들이 모두 다 중간으로 전달되기 전에 겉부분이 타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꺼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 온도를 너무 세지 않게만 하셔도 완전히 차가운 고기를 구워도 겉과 속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익힐 수 있습니다. 단지 불이 연기가 날 정도로 너무 세게 익히게 되면은 겉부분에 너무나 많은 열이 전달이 되면서 그게 중앙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갭 차이 때문인데 이거는 불을 적당히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불을 줄여서 오랫동안 하는 방식이 훨씬 더 겉부분의 마이야르도 잘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색깔도 너무 겉에 부분만 회색이고 층층이 지지 않고 잘 구우실 수 있다는 정도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너무 센 불로 연기가 나는 상태에서 굽는 거는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걸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굽는 부분은 사실 에러가 없었는데 자, 여기에요. 여기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타임하고 버터를 꼭 써야 되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타임하고 버터는 고기의 그 완성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 부분이었는데 괜히 이게 들어가가지고 영상에 약간 혼동을 드렸어요. 저 상태에서 그냥 잘라 드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버터나 타임을 넣은 거는 저의 개인적인 향신 취향이지 여러분이 전혀 안 넣으셔도 완벽한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그냥 소금만 넣어가지고 고기를 구우셔도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사족이 되어버린 부분이라서 제가 편집할 때 잘라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레스팅에 대해서 끝부분에 제가 추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레스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 만든 영상에 제가 넣어놔가지고 영상이 다 조각조각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를 봐가지고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레스팅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레스팅 할 때는 여러분 시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분을 구웠으면 5분을 레스팅하라, 2분을 구웠으면 1분을 레스팅하라, 이런 절대적인 수치로는 알 수가 없고요. 온도계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레스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팬에서는 열이 어디로 가냐면 고기의 표면으로 가요. 근데 고기의 표면에서는 아직 고기의 중심까지 열이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팬에서 꺼내셔도 이 표면에 있던 열이 점점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고기를 꺼냈지만 고기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 올라가는 현상이 멈추는 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레스팅이에요. 고기를 팬에 구우시다가 꺼내셔서 온도계를 꽂으시면은요, 고기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게 한 3, 4분 올라갈 겁니다. 3, 4분이 올라갈지 1, 2분이 올라갈지는 여러분의 고기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온도가 딱 멈추고 그 온도를 유지를 해요.
이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레스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고기 표면에 있던 모든 열, 에너지가 고기의 중심부까지 다 도달이 된 상황에서 평형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레스팅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르시면은 고기가 완벽하게 레스팅이 된 상태로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기의 온도 상태를 보고 레스팅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도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비싼 온도계나 싼 온도계나 똑같습니다. 제가 비싼 온도계도 써봤고 값싼 온도계도 써봤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3,000원짜리 온도계를 사셔도 똑같은 조건으로 구우실 수 있고 조리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온도계를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을 뿐이고요. 비싼 온도계를 굳이 사셔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그런 솔직히 팬에서 꺼내신 컨텐츠였습니다. 크게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 중에 제가 감으로 요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리사들이 무슨 온도계를 쓰냐, 너는 요리사가 아니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준이 높은 레스토랑이면 수준이 높은 레스토랑일수록 개인용 온도계는 거의 필수로 조리복에 꽂고 다녀요. 그리고 그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많이 못 구워봐가지고 감이 없어가지고 온도계를 쓰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더 자신의 스킬을 완성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도구를 써요. 제가 요리할 때도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높은 실력에 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도구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보통은 흔히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다 뻥이고요. 사실상 몇 천만 원 하는 칼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사지 않고요. 다 요리사들이 구매를 합니다. 자기 스킬의 1%의 증가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도구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도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안 쓰시고 본인의 감으로 이 코에다가 인중에 대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온도계를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제가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답변을 해드렸어요. 진짜 스테이크 영상에 달리는 댓글만큼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오늘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게 제가 제 채널에서 만들었던 영상 중에 가장 터진 영상이고 이거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영상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중간중간에 약간 좀 혼동을 한 부분도 있었고 편집적으로 실수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을 하고 싶어가지고 1년이 지난 요 시점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저걸 내리고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거는 저에게 연금 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런 부족한 영상도 다 챙겨봐 주신 200만 명의 시청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해드리면서 그지 같은 피드백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뭔가 하고자 싶었던 거는 이런 영상을 토대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이런 의견을 교환하는 게 많이 생기면은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 영상 이후에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요리 채널이 되게 많이 늘어서 저는 뭐 이 효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상을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 그분들 채널이 되게 좋았고 그분들 채널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마미오님이나 쿠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과학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고 계셔서 저는 이 스테이크 영상을 이후로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댓글 공격과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옳기를 할 수 없으면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이 이후로는 이런 영상을 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채널도 많이 가서 시청을 해주시고 저보다 더 양질의 정보를 그분들 채널에 가가지고 얻으시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저에게는 되게 꿀 같은, 황금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괜찮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